네, 오후장 지금 바로 담을 종목 워렌 이상로 파트너와 찾아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흐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돈 되는 흐름 바로 화장품주입니다. 사실 저희가 목요일에도 대표님이 화장품주 이거 꼭 사야 된다.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많다 하면서 이미 들고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APR과 그때 클리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두 종목이 또 유난히 또 잘 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화장품주들 저희가 뭐 3주 전에도 이 화장품주 관련해 가지고 코스맥스를 또 추천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미리 이제 좀 선점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항상 드리고는 하는데 사실 그렇게 이제 미리 말씀드릴 때는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도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원하시는 성향이 좀 강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화장품주들이 이제 주도주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일정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화장품 관련해 가지고 중국에 대한 소비 모멘텀이 불고 있다. 대신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좀 더 팩트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재 국내에 입국자 수 현황입니다. 이것은 국가 통계 포털에 대한 사이트를 이용을 했고 그 부분을 보시면 작년 2023년도 1월부터 3월 달 대비해서 2024년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상당히 증가하는 96.4%가 입국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자, 내부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 아시아권에서 국내에 상당한 입국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대신에 또 특징적인 것은 뭐냐 하면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년 대비해서 약 80.4% 가까이 일본인들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면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면 고미정액 바로 옆에 600% 이상. 600%나. 네, 맞습니다. 그만큼 많은 중국인들이 현재는 유입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감안해서 보더라도 현재 중국에 대한 모멘텀은 국내에 확실히 있다라는 부분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 입국자 수에 대한 현황을 보더라도 중국에 대한 비중이 약 2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인에 대한 입국자 수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 양상들이고 대신에 일본인에 대한 입국자 수는 우상향보다 조금 정체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중국 관련된 소비 모멘텀은 언제 국내 증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 자, 이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매년마다 되풀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림 별표 3개 꼭 해놓으시고 또는 이제 뭐 스마트폰을 한번 찍어 놓으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매년마다 반복되는 이슈들입니다. 우선 이제 중국 소비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휴일들을 제가 한번 다 적어봤습니다. 우선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력 1월 1일 날 연휴 때 중국인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청명절이라고 합니다. 그 양력으로 따졌을 때 올해는 4월 4일부터 4월 6일 시점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노동절 연휴가 있습니다. 노동절 연휴가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오절이 있는데 단오절이 6월 8일에서 6월 10일입니다. 자, 이건 양력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추절, 뭐 우리나라 따위면 뭐 추석과 비슷한 의미라 보시면 됩니다. 9월 15일에 17일, 그리고 국경절 연휴, 여기 또 7일 연휴거든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그리고 중국에만 또 특별하게 있는 광군제가 있습니다. 그 광군제 시점이 바로 11월 11일이기 때문에 이 표는 여러분들이 매년마다 되풀이 되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이제 대체 휴일이 있잖아요. 중국은 대체 근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휴를 보내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마냥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종목 하나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맥스부터 한번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화장품주 중에서도 가장 뭐랄까 이제 주도주에 대한 패턴을 좀 보이는 종목군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자, 이 코스맥스는 지금 현재 일봉상에서 보시면 뭐 약보합권역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우리가 매출 비중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 OEM, ODM 기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매출 비중을 한번 같이 보시면 화장품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현재는 이제 우리가 화장품 같은 경우 과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지만 요즘은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라는 주문 제작형 방식이 현재는 부각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본다면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자, 일봉 다시 한 번 더 6개월 동안에 대한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월 동안의 주가 추이를 보시면, 자, 11월 7일 날 있던 고점 권역을 현재 돌파를 시도하는 형상인데요. 우리가 이제 11월 달만 보더라도 중국인들에 대한 관광객 유입객 수가 현재보다는 적었다는 것을 앞서 봤던 통계 자료로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 그만큼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돌파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으로 이제 FNF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도가 뜨거운데, 과거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모멘텀 얘기했을 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이제 화장품, 두 번째가 이제 밥솥, 그리고 세 번째가 이런 의료 관련된 기업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뭐랄까 이제 간편식이 좀 많이 등장을 하면서 과거처럼 그런 이제 밥솥 관련된 열풍은 좀 사그라들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의료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FNF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바닥권역에서 올라오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FNF에 대한 수급을 보시면 최근에 바닥권역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가 일부 유입되는 양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실적에 대한 악재가 그대로 반영되는 구간들이었고, 다만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바닥권역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현재 오늘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닥 탈출에 대한 신호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 앞서서 이제 우리가 4월 중순경에 바닥권역 이후에 한번 급등봉이 한번 연출됐는데, 저런 봉들은 이제 바닥 탈출에 대한 신호로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 급락 후의 첫 양봉은 올해 바닥 탈출에 대한 신호다, 뭐 그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만큼 바닥을 탈출하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낙폭과대 종목군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FNF 5호장에서 한번 담아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화장품주가 지금 너무 올라서 들어가기 겁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럴 땐 FNF를 공략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돈 되는 흐름 바로 확인해 보자. 네, 오늘 두 번째 돈 되는 흐름은 저궤도 통신주입니다. 6G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제 곧 발표가 되죠. 또 네. 5월 말에는 또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5월에는 우주와 항공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뭐 우리가 세린메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네.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또 테마성 재료들이 많이 움직이고는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일정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매를 준비하시는 분들 미리 좀 선점하는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저궤도 관련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인텔리안 테크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인텔리안 테크가 주가가 대단히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현재 4월 중순경 53,600원에 대한 저가를 찍고 현재는 65,800원까지 올라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저궤도 위성용 평판형 안테나를 납품을 하는 기업이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이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대한 반등 모멘텀을 붙이고 있는 과정으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52주 동안에 대한 주가 움직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주 동안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같이 보면, 자, 과거에 89,700원에 대한 주가부터 시작해서 52,900원까지 주가가 상당한 하락폭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현재 반등을 나서고 있는 양상들인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서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현재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돌파가 이루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 한번 해봤고요. 수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같이 보면 현재 이 돌파를 이끌고 있는 것이 수급 주체 누군가, 바로 기관에 대한 매수가 돌파를
이끌고 있는 주체 세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현재에 대한 기관은 적극적 매수를 꾸준하게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관에 대한 적극적 매수가 오늘도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하나시스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군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하나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방산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가 상승을 해왔다면 5월 달에는 다시 한 번 더 저궤도 위성 관련된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가 이 하나시스템을 이끌 수 있는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접근 한번 해봤고, 최근에 거래대금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거래대금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 최근에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과 거래대금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증가할 때마다 강하게 튀는 모습을 확인을 해 보셨는데요. 앞서서 거래대금이 들어왔던 이제 2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 수급이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다라고 보고, 이번에는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했지만 주가는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모습이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잠재되어 있는 물량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물량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시스템까지 눈여겨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성통신과 관련해서 눈여겨볼 종목 두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최근 소개한 종목들 중에서 수익률 탑5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3개월을 기준으로 이 수익률 현황을 좀 바꾸기 때문에 순위에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재룡전기 저희가 1월 달에 정말 낮은 가격대에서 편입을 잘 했었는데 재룡전기는 이제 순위에서 좀 나가게 됐고요. 새로 순위에 들어온 종목을 보면 우리 로체시스템즈와 토비스가 순위권 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또 지금 1위를 달성하고 있는 FST는 지난주 목요일에 비해서 수익률 한 15%나 급등을 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그럼 토비스 지난주에 소개를 했는데 지금 15% 수익률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재룡전기가 1월 18일 날 가격대가 22,450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67,900원까지 신고가를 갖고 수익률 따지면 180% 이상 올라오는 모습들이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우리가 포트에서는 제외된다는 점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에 대한 인프라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여러분들 인생 종목이 돼 가는 거니까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토비스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에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카지노 업황이라든지 또는 최근에는 보면 원모듈 투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하나에 대한 큰 디스플레이가 계기판에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 11월 달에 카니발에 납품이 들어갔고, 최근에는 큰 추세가 고급화가 진행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이런 뭐랄까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비스는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오늘 현재 상한가에 가 있는 기업이 레이저 셀이 있습니다. 네. 4월 15일 날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상한가에 달성되는 모습인데 이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흔히 휩소라고 합니다. 휩소를 주고 난 다음에 오늘 상한가에 붙이는 모습. 그러면 내일도 또다시 한 번 더 강한 움직임을 좀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좀 더 기대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방송만 잘 보시더라도 오늘도 좋은 종목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새로운 인생 종목이 될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자, 저궤도 위성 관련해서 AP위성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위성은 2000년도에 우리가 설립이 된 기업이고, 인공위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위성통신 단말기에 대한 개발 및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저궤도 위성에 대한 부분 자체가 도입이 많이 되면서 그 부분 자체를 곧장 우리가 신호로 연결받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단말기를 통해서 연결을 받게 되는데, 그 단말기를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이 AP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 명에다 들어와 있다시피 이런 인공위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들어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그만큼 기술 장벽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경쟁을 뽑기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저궤도 위성 관련된 수요가 증가한다면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상당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자, 1차적인 목표가는 21,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6,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의 텐텐베거 오늘의 원픽은 AP위성입니다. 오늘 K스탁 라이브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